일식부를 읽던 거를 좀 마주 읽어볼까요? 이게, 뭐 그냥 빠르게 좀 읽어보죠. 여기 지금 지난번에 한 3분의 1쯤 읽은 것 같은데요. 여기 60페이지 되는데 24페이지 읽었으니까. 요게 지금 일식이 일어난 상황에서, 요게 지금 연도가 여기 한 400년쯤 전에, 400년쯤 전에, 명나라 만력 24년, 1596년이면은 7, 8, 9, 10, 400 한 20여 년쯤 전인데요. 요때 윤 8월 달이니까 7월 초하룻날, 음력 초하룻날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식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기술해 놓은 거예요. 기술해 놓은 거고요. 그때도 사람들이 저 천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거 보면은 그 영으로 많이 그러니까 귀신 찾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지금 논리가 아니지만 논리는 지금 우리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예요.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고 그러니까 천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 안 읽어볼 적에 옛날 사람들은 다 어두워서 귀신 신하라기라 하는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일식이 일어났어요. 일식이 일어났어. 어느 변개가 이보다 더 크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일초일목지요 상위지이라고 하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그 잘못됨도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말하는데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포기가 계기함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별자리의 어그러짐도 변개라고 하는데 일성일진지 차역 위지괴라 별이 하나가 왔다 갔다 해도 괴이하다고 하는데 황태양지 견식호와 하물며 태양의 먹힘을 보게 되니 이게 변개가 아니겠냐. 풀 한 포기가 없던 게 나도 이게 웬일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가 있어야 될 해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해는 늘 군주하고 딱 등치에서 놓고 생각을 해야지 말이 돼요. 군주를 빼고 자연적인 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거 미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태양은 곧 군주다, 지도자다 이렇게 놓고서 생각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같이 빠져들 수 있어요. 성 괴려지 막최라. 여기서 성은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옛날 원문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정성성 이라고 해석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천상 이런 거는 문장 중에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장 중에서 사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참으로 괴이한 것이 대단히 크다. 그죠? 막체라. 크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쭉 얘기하고 있죠. 대화체로 써놨어요. 유시려 이 언활. 누가? 나의 해에 관한 말을 묻기를. 내가 지금 얘기한 걸 묻기를. 당식불식하고 마땅히 먹혀야 되는데 먹히지 않고 부양자수와 양을 잡는 자는 누구냐? 누구 숫자예요? 누구냐? 또 당피불피하고 마땅히 회피하여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해와 달이 지금 먹힌 거 아니에요. 마땅히 떨어져야 되는데 왜 붙냐? 지금 피해야 되는데 왜 지금 못 피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치가 아니라 순이냐. 순음자, 수호. 그 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냐?
달이 해를 가린 그 이유가 뭐냐? 달이 해를 가린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장영이한테. 그 이제 대답하죠. 그게 식이야. 그 일식이 일어나는 것은 기후 상도하니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요 법도자죠.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이니 하퇴피지 이시화 어찌 물러나 피함이 때가 다르단 말인가? 왜 그러냐? 왜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냐? 그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지금 이 직역을 해도 이상한데요. 위에 여태까지 한 얘기를 그냥 제 말로 한 겁니다. 질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로는 태양과 달의 운행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일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나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와 달이 서로 교차하는 이치가 또 무엇인가? 그 운행의 이치를 계산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태양과 달의 만나는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위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쯤 되면 천문학으로 태양, 달,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거를 설명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래에서 답을 지금처럼 과학적인 해답이 아니라 지극히 동양적인 사고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배우는 주역적인 생각의 기반이라고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왈, 나는 이렇게 말했다. 대답했다. 자부지 천인지 리호아. 너는, 요거는 너는 그 소리입니다. 그대는, 너는 뭐, 자네는,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알지 못해? 요거 붙으면 의문사입니다. 그래? 그거 왜 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상수오천하고 상은 하늘에서부터 드리워져 있고 우리 주역책에 나오죠. 예, 천수상하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죠. 상은 하늘에서 들어져 있고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땅에서 일어날 변화는 하늘에서부터 미리 알고 알려준다는 소리죠. 천수상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짐을 알려준다는 거죠. 상은 땅의 모습이 하늘에 방영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천문도는 땅의 모습이 하늘에 투사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땅의 구주파랑의 모습이 그대로 하늘에 투사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구주파랑은 그러니까 이 지구 위는 지금의 지구라는 표현인데 구주는 중국의 구주고 파랑은 외국, 그러니까 중국 본토 밖, 그 땅 위의 전체 그런 말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통해 천문을 접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오 도제우이니라. 그것은 바로 여기서 뭐 그것은 하늘의 그런 이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 하늘이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 인식하는 데 따라 다른 거지. 인식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우리 지금 일식 일어났다고 숨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일찍 관측하자 그러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때 생각하고. 이러한 하늘의 모습은 역시 사람의 인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땅의 모습이 하늘에 투영되었다고 하는 동양 고대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을 그렇게 안 보죠. 지금 하늘의 별자리가 그렇다고 지금은 안 보잖아요. 우리 풍수를 배우거나 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일반 대중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 대중은 그 표현 자체도 뭔지 모르고 표현 자체도 뭔지 모르고 천지심활인이라 하니 하늘의 그 마음을 사람이라 하니 하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도 하늘 마음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본성 곧 자연 요게 하늘의 마음이다.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하고 순자는 본성이 악하다고 합니다. 같은 걸 보고서 왜 다른 얘기를 할까? 바라보는 저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 이 두 사람들이 추구한 바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 추구하는 거 똑같은데 누구는 착하다는 데서 출발해서 인간다워지는 걸 얘기하고 누구는 원래 악하니까 얘를 고쳐서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 보는 관점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느낌인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사람이 무진장 좋았어요. 아주
아주 좋았어. 그런데 학생과장이라는 옛날 뭐라 그래? 학생과장이죠. 학생과장이 되더니 이 사람 눈 색깔이 달라졌어. 애들 보는 게 다 삐딱하게 봐. 이 새끼들하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게 그 사람이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죠. 우리가 세상을 좋게 보면 좋은 세상이고 맨날 나쁘게 보면 맨날 나쁜 세상인 거예요. 전 한교회 가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세상이 나빠서 우리가 유학이 이걸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구제할 생각은 없고 그냥 그 말을 써. 그걸 그냥 사도는 이러면서 그냥 그 말을 그냥 써요. 구제할 생각은 제가 보기엔 꿈에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이 늘 나빠서 유학이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 좋은 면도 많아요. 좋은 면만 쳐다보면 세상은 좋은 거야. 살만한 세상이고. 근데 꼭 나쁘니까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이 지금 나쁘니까 지금 나를 믿고 따르라 이거 아니야. 보는 시각이. 세상이 좋으면은 좋다고 느끼면 종교를 쫓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불만이 있고 뭐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서 싹싹 빌고서 뭐 하는 거지. 이거는 보는 시각이죠. 보는 시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늘과 사람은 두 가지 이치가 있는 게 아니다. 처녀이니 비이진이라. 그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늘이나 사람이나 지금 우리는 인내천 하잖아요. 인내천 하잖아요. 인내천. 그거지 뭐.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고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나 인사적인 이치나 우리가 대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녀수. 지금 여기서는 이거 지중률의 요거는 뭐예요? 천이죠. 선왕이 이하야 어쩌고 하는 건 인이고 같은 얘기라는 얘기지. 지금 요 얘기입니다. 딱 인내천이 우리가 인내천 사상, 홍익인간 사상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자연의 이러한 것과 인사적인 이러한 것은 결국 이치는 하나다. 이치는 하나다. 주역에서 지금 대상에서 보면 늘 이러하니까 군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하잖아. 이러하다는 거는 자연이고 해야 된다는 거는 인사죠. 인사.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처녀인 비이진이라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치는 같다. 내가 이치대로 말해보마.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의 이치를 도라하고 상지리왈 도. 여기서 도도 어렵죠. 우리가 도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하지만 그 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의 이치가 도다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은 앞에서 말한 천수상이 됩니다. 이 천수상이 뭐냐? 하늘이 보여주는 그 조짐이 상인 겁니다. 조짐이.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상은 눈으로 보는 상이고, 이상은 그냥 느끼는 상이지. 이걸 손으로 만져보거나 쥐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이 상이에요, 형이 상. 그리고, 이와 기로 말할 적에 요 이고. 이기로 말하면 요 이입니다. 요게. 이면 붙은 건 이 기고. 이 기고. 얘는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게 요겁니다.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죠, 이치. 요 기는 실제로 쥐거나 만지거나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요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학교 가서 이 기를 배웠는데요. 처음에 머리 딱딱 아프더니 자꾸 들으니까 뭔 소린가 싶긴 해요. 이 기가 설명이 어려워. 처음 들으면. 상과 도는 바로 한 뿌리라오. 상여도 내 일근이라. 지금 상은 보이지 않는 이고 도는 보이는 그것이에요. 행동해야 될 것이라 보이는 것이야. 이거는 이와 기는 결국 하나를 보고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을 채로 도를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그 구체적인 실정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감이 천응하고, 사람이 감동하면 하늘이 응하고, 사람이 느끼면 하늘이 응하고, 요 얘기 뭐냐 하면은, 내가 정성을 쏟으면 정성 한 대로 되죠. 그거 안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절에 가서 시주할 사람이 없어. 왜? 그대로 되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하늘이 응하는 겁니다. 내가 감동하면 하는 게. 도가 어그러지면 상이 변하는 법이다. 도패의 상변이라. 실천하고 있는 것이 개차반 짓을 하면 나한테 복이 안 온다는 소리예요. 잘하면 복이 오는 거고. 그거죠. 여기서 이 주역 공부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같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알고 있는 논리하고 지금 다른 논리를 세워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보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왜? 그 사람들하고 다른 논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운 논리는 우주에서 달 뒤편에 가서 보고서 이 논리를 세우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배운다고 이 한자 한 글자 배워서 뭐예요? 우리 공부해서 뭐예요?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구닥다리면은 그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구닥다리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있는 현실을 지금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다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병자 형고하고, 마음이 병들면 형체가 마르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괜히 소화도 안 되잖아요. 괜히. 뭐 아무 일 없이 기분 나쁘면, 그죠? 먹어도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뭐. 마음을 일심으로 쓰면 믿음이 되고, 마음에 삿됨이 있다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을 알아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상대하는 내 마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연현상도 내 마음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눈이 와서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눈이 와서 재수없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하늘만 새파랗고 나는 기분이 나쁜데 꿀꿀한데, 그건 그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봄비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씨 오늘 옷 갈아입었는데 칠떡거리고 앉았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마음이 좋고 나쁜 건 내 마음이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내 마음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국 그거는 스스로 느낌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고,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고, 그렇게 됐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꾸짖나니, 요거는 지금 좀 제가 해석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자식의 악행을 부모의 탓으로 여긴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물론 잘해도 누구 자손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잘못하면 부모 욕먹인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 얘기 뭐냐? 하늘이 그렇게 보여주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자식 잘못 두면 아버지가 욕먹지, 하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땅에 별일 없겠어? 별일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별일이 있다. 관, 부, 상우, 천자, 수, 일이지만, 요거는 이러면 돼. 그냥 뭐 별소리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보면 늘 똑같다.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쳐다보니 뭐 보여. 그냥 여기서 지금 뭐가 자꾸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저 앞에 서는 애는 뭐가 눈에 이상하게 씌어가지고 내가 못 보는 걸 뭐가 보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는 사람의 종류가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다. 요거 뭐냐면 천부지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이
천부지성을 내렸어. 사람한테는 인성을 주고 고양이한테는 고양이 성을 주고 개한테는 개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주었으면 똑같은 성을 줬으면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각각 다르게 해. 요게 각각 그 종류대로 천성을 준 겁니다. 진흙밭에 사는 연꽃은 진흙밭에 살라는 천성을 준 거고, 산중에 서 있는 낙낙장송은 산중에 서 있으라고 그걸 준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치는 같지만 그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말이다. 하늘이 성품을 주었는데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고 저긴 저렇게 주고, 그 주었던 이치는 같지만 그게 보이는 것은 다르다. 각각이다. 인성이라고는 하지만 저하고 앞에 계신 분하고 또 다르다. 그걸 개성이라고 그러지, 개성. 각각 자기 개물마다 있는 그 성품 아니에요. 다르지. 인성은 또 인성 안에서 같지만 각각의 사람을 보면 또 다릅니다. 또. 해는 일이 제천지 양상이라. 해는 하늘에 떠 있는 양을 상징한다. 해는 양지류 고 제인 비일이라. 그 양의 종류는 진실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가 아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 세상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말하면 음양으로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양을 대표하는 것을 태양이라고 할 때 이에 속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가 아니고 어떤 것이든 이분법으로 배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건 무슨 소리냐 하면 천하에 삼라만상이 있는데 이거를 딱 잘라 둘로 나누면 양쪽으로 딱 갈라놓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양쪽으로 딱 갈라놓을 수 있다. 긴 놈 짧은 놈 하면 긴 놈 양 짧은 놈 남자 여자 하면 남자 양 여자 삼각형 동그라미 하면 동그라미 양 삼각형 이런 식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하늘에 있는 음의 상이 되는데 월이 제천지 음상인데 태양의 상대로서 다른 음을 대표합니다. 음양은 구체적인 사물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음이면 평생 음이 아니고 죽음의 볕들 날 있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볕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태양이 비켜가면 다르게 비치면 볕이 들어오겠죠. 그죠? 음양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든다면 남녀가 있을 때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만 어떤 성별에는 한쪽 사람만 있다면 남녀라는 구별은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남자만 있다면 혹은 그럴 때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을 음양으로 나눠야 되겠지. 다른 기준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음의 유 역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음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집안으로다가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아버지는 양이고 자식은 음이고 남편은 양이고 부인은 음이고 그죠? 이거를 나라로 비유해서 말해본다면 임금은 양이고 신하는 음이 되고 올바른 것은 양이고 사악한 것은 음이 되고 그럼 결국 신하가 사악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이건 들떨어진 선비야 이거는. 그걸 거기다 끼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야. 양은 좋은 거고 음은 나쁜 거야. 여자는 그래서 나쁜 거야. 요거는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제 생각에 지금 사람이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옛날에 들떨어진 선비가 그따구 짓을 했다는 생각을 전 해요. 말이 안 되지. 그 말이 안 돼요. 천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도 녹화되지. 대가리 들은 게 없어서 얻어들은 풍월로다가 천한 것이 이랬을 거라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요. 천하이언지하면 세상 모든 것으로 말하면
예,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동양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중화는 문명 세계고 그 이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모든 나라는 미개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열으려고 난리를 친 거지. 지들이 와서 문명하게 해주겠다고. 누가 해달래? 그죠? 똑같죠? 중국 하는 짓이나 뭐 영국 놈 하는 짓이나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 미국? 아니 거기 살던 선주민들 사거리 다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싹 감추고서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오만 도로 다니면서 경찰 노릇을 하려고 들어. 결국 뭐예요? 힘에 올리지 그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네. 자기가 뭔데 왜 나서서 오만 도로 다니면서 감나라 콩나라를 왜 하냐고. 예. 양은 중국이고 음은 이적이다. 양이 중국해 음이 이적이라. 그러니까 이걸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문명한 세계고 나머지는 문명하지 않은 세계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중화라 그러는 얘기는 우리도 문명국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 소중화가 우리가 중국이야 이 소리 아닌데, 중국의 속국이야 이 소리 아니고 우리도 문명국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중국, 예, 그 당시 중국이요. 당연히 지금의 중华인민공화국은 아닙니다. 여기 중국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명 세계의 중심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중국으로 다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그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는데. 손민정음은 이호 중국 하야 그러잖아요. 그것도 중국이라고 이해를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것도. 그 당시 중국이란 국호가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사는 문명 세계의 중심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이 중국이란 말이 맞죠. 그저 문명 세계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명 세계 안에서 우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는 소중화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은 사댐이 없는 가운데고 화는 가장 번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원 땅 거기가 중화가 있으니까 우리는 덩치가 크진 않은데, 우리 강소국 얘기하잖아요. 강소국 그 개념하고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강소국이다. 강내국은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지금 뭐 한 7위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 아유, 거기 왜 그래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그런 상대적으로 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군주와 아버지와 남편과 군자와 중국은 군부. 뭐야, 이게. 여기서 뭐가 빠진 것 같다.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 여기 제비 부자, 부부가 빠졌어요. 부자가 빠졌네. 여기 한 글자가 빠졌네요. 예. 임금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그죠? 군자와 중국은 비록 사람에게 있어서는 양의 종류라고 하나, 인사적으로 분류해보면 양이 되는데, 그 이치는 모두 해와 관계되고, 기리즉 개우 일하고, 해의 밝게 비추거나 하는 그것과 관계되고, 그것과 같은 이치가 있고, 신하와 자식과 부인과 소인과 이적은 비록 사람에게서는 음의 종류라고 하나, 수할 제인지 음류나 인사적으로 분류해보면 음이라고 분류해볼 수 있는데, 기즉 혹 소구월이라. 그 기운은 모두 달에 속한다. 그러니까 달의 기운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밝은 것과 부드러운 것, 뭐 이 정도의 의미, 뜨거운 것과 찬 것, 이 정도의 의미로 다 분류해 나누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도순화하면, 예. 이 음양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은 이끌고 지도하고 하는 리더의 기질이 있고, 음은 받쳐주고 따르고 이루는 기질을 말할 수 있는데, 음이 아래에서 따르면 그 소리입니다. 요 도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음이에요, 음이 따르면, 따라주면, 상이 따라 순하고, 그 보이는 것이 순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하면
하늘에 비추는 그 상도 순하고 지금 이런 의미까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지금 요 하는 땅, 사람으로 치면 뭐 여자, 뭐 작은 것, 받쳐주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도가 아래에서 문란하면,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문란하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우면 나가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데 우주 대자연으로 비유하면 땅이 인사적, 그 가운데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아내가 문란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상이 따라 문란해지니 뭐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면 안팎이 똑같아지는 거지 뭐. 한쪽만 꼭 나쁜 게 그죠. 잘못될 적에 이혼 소송한다고 법원 갈 적에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우기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 한쪽이 명쾌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싹싹 빌고 말면 일이 괜찮아. 근데 끝까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런데 예. 저기 왜 일식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지금 음양 얘기한 거, 음양의 음양 얘기. 예, 지금 음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양 얘기. 일식인데 왜 아, 지금 달이 해를 먹었잖아요, 지금. 달이 해를 먹은 거는 마누라가 지금 신랑을 지금 조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조지는 거하고 똑같고.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식이 뭐야? 달이 해를 먹은 거야. 이거는 뭐야? 신하가 임금을 조지는 거하고 마누라가 신랑을 패는 거하고 아들놈이 아버지 깃방 매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하극상도 보통 하극상이 아니지 이게 지금. 아 맞아요.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 잘하셨어요. 이걸 읽다 보면은 쏙 지금 논리가 지금 딴 데로 멀리까지 가고 있어 지금 그죠? 예. 왜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죠? 그게 일식인데 왜 그래? 그래서 재밌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달이 해를 먹은 거는 변고다.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계속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낭패죠. 아유, 잘. 만약 성인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양내 성인 재상하야 훌륭한 지도자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이 도가 빛나서 차도 환역하야 앞에서 말한 그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면 그 말이죠, 그죠? 지금 말한 그 이제 아버지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마누라 얘기하고 뭐 아버지 얘기 한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뭐예요? 차도야, 차도. 이도. 이러한 이치. 이제 되셨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밝게 깨달아서, 그죠?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강 기정하고. 삼강 우리는 있죠? 삼강. 부의부강, 구리신강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강 기정하고. 예,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도리, 곧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뭐, 규율, 뭐, 이 정도 떳떳한 도리, 뭐, 하면 좀 이상한데, 지켜야 할 도리. 그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며,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하는 것이 삼강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 별이는 뭐냐? 그물에 있어서 근본에 되는 굵은 줄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법도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삼강은 공자가 밝힌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동중서가 밝힌 것으로 한나라 때부터 상하 윤리가 강조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별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그물을 혹시 저 투망 던져보신 분 있어요? 투망 던져보시면은 얇게 이거 있고 끈 하나 잡고 쭉쭉 당겨서 딱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줄 있잖아. 그게 별이라 그래. 그게. 그것만 딱 틀어주면 나머지는 다 한 손에 쥘 수 있다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구법이 확립되어 구법역 입하여 요 구법은 세상 모든 법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좀 깁니다. 한참 얘기해야 돼요. 한참 얘기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이 구법은 내용이 좀 깁니다. 주역의 한 짝으로 상대되는데 꽤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주역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가.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입니다. 이 가운데 서경 홍범편에 홍범편이 있습니다. 홍범구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구주, 그게 구법입니다. 아홉 가지 조목. 나라를 다스리는데 9가지 조목. 그렇습니다. 구법은 홍범구주. 저 이거 배울 때는 이 주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때 몰랐어요. 요게 밭이랑 주 그럽니다. 밭이랑 주. 그래서 도대체 이 주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9가지. 그 소리입니다. 9가지. 널리, 모범이 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 방법.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중국 하나라 때 우왕이 남겼다는 정치 이념입니다. 홍범은 큰 법을 말하고 넓으롱 법범자니까 큰 법을 말하고 구주는 9개의 조목을 말합니다. 즉 9개의 조항의 큰 법이라는 뜻입니다. 9개 조항 속에 또 작은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1월 오행이요. 첫 번째는 오행인데 오행에는 목화토금수가 또 쭉 있듯이 쭉 있습니다. 구주는 9가지 조목입니다.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안을 물었을 때 기자가 이 홍범구주로서 교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왕이 이제 은나라를 치고서 주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어서도 그 잔존 세력들이 따라오겠어요?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도 그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이쪽에서는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안정을 시키겠냐, 정치를. 그 물어볼 데가 어디 있어요? 해본 놈한 데가 물어봐야지. 그리고 기지가 옛날 그 기자 한 대, 구신 한 대 가서 물어본 거라. 그러니까 큰 나라를 다스려 보지 않은 사람이 큰 나라를 잡았는데 이게 그 밖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대로 되냐고. 요즘에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보면은 이 문제 저 문제 있는 게 뭐야? 바깥에 볼 때는 지적질하는 눈은 있지만 자기가 하는 눈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뭐 좋은 방법 있겠냐? 하고 이제 기자한테 물어본 거지. 왜 기자는 은나라에서는 팽당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끌어다 쓰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야. 서경 주서 홍범편에 수록되어 있다. 9조목은 1. 오행. 5가지 자연의 이치들. 그게 목화토금수 오행입니다. 2. 오사. 5가지 사람이 해야 될 일. 3. 팔정. 요거는 보니까 정부 조직. 지금 내무부, 외무부, 교육부, 농림부 있잖아요. 정부 조직. 5기. 요건 뭐더라? 봤는데 까먹었어요. 이따 밑에 있어요. 5한극. 지도자로서 해야 할,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 지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 3덕도 있고요. 요 계의. 그 다음에 요 서징. 요거 뭐냐 하면 사회적인 조짐들. 요게 점치는 얘기입니다. 점치는 얘기. 조짐들. 지금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조짐들. 야, 너 인상 쓰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방귀 나오겠다. 아니다, 조금 있으면 똥 나와. 이거죠. 애를 보고 그러죠. 야, 너 크게 되겠다. 그래도 뭔가를 봤으니 크게 되겠다 그러지. 지나가는 애를 무조건 잡고 너 크게 되다 그랬다 안 하잖아. 덕담이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오복.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겁니다.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오행. 수화 목금 토를 지칭한다. 물은 물체를 적시고 수활윤화하고 아래로 흘러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수활윤화하고, 유는 적시는 거고 하는 아래로 가는 거고요. 불은 물체를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며 화활염상하고, 나무는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고 목은 곡직하고, 그 다음 쇠는 조작에 의해서 자유롭게 변형되는 성질이 있고 금알 종혁하고, 흙은 곡식을 길러서 거두게 하는 성질이 있다. 토할 가색이라. 자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음양과 함께 음양오행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동양에서는 뭐 이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사회 전체,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했다. 물체를 적시고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성질은 짠맛을 내고, 물체를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은 쓴맛을 내고, 구부러지고 곱게 자라는 성질은 신맛을 내고, 조작에 의해서 자유롭게 변하는 성질은 매운맛을, 곡식을 길러서 거두게 하는 성질은 단맛을 내게 한다. 요게 산고감신함 오미입니다. 오미. 그 다음에 오사. 그러니까 오행 얘기하고 오사요, 요번에. 오사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 외모, 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요게 오사입니다. 외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가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명철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맞죠. 공손함은 엄숙을, 조리가 있으면 이치를, 밝음은 맑음을, 분명함은 도모를, 지혜는 성인을 만드는 거다. 팔정은 양식관리, 재정주관, 제사관리, 백성교육, 범죄단속, 손님대접, 양병 및 백성의 땅관리. 양식관리 뭐예요? 재무부. 재무부가 이거 두 개 비슷하겠네요. 그죠? 제사관리. 요거 뭐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백성교육, 교육부, 범죄단속, 법무부, 손님대접, 외교부, 양병, 국방부, 내무부. 그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하고 약간의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겁니다. 오기. 오기는 아까 까먹었던 거. 연월일시. 해와 달과, 그러니까 1년과 한 달과 하루와 요 별진인데 하여간 뭐 해와 관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역법을 계산하는 거다. 역법.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규정할 수 있는 거다. 환극. 다섯 번째 환극이요. 임금의 법도로서 임금의 정치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다. 오복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 백성들도 왕의 법을 따를 것이다. 백성들이 음모를 도모하지 않고 관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왕은 법을 실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왕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성들이 법도를 위배했더라도 커다란 허물이 없을 때에는 왕은 이들을 용납해야 한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고매한 인격자를 존경해야 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면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똑같죠. 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왕을 혜택해 준다 해도 그들은 왕을 이용해서 죄악을 범할 것이다. 자기 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으면 왕도는 넓고 넓을 것이며 왕도 평평하고 탕탕하고 그 얘기죠. 기울어지거나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는 평평할 것이고 유예되지 않고 편벽되지 않으면 왕도는 정직할 것이다. 왕의 법도를 반포하는 말은 불변의 교훈이 되는 것이며 이는 상제의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 법도를 반포하는 말을 백성들이 교훈으로 삼아 행동으로 옮기면 이는 곧 천자의 강명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예, 뭐죠? 엊그제 무슨 사무관? 예, 그 얘기 보고서요. 그 친구 눈으로 보면은 그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지도자가 결정한 것을 아래에서 반기를 들고 나오면 그 조직은 끝납니다. 뭐 위에서 이거 하는데 자기가 자기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움직여버리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그릇에 따라 다른 게 보이죠. 밑에 있는 실제로 실무를 하는 직원하고 관리자하고 맨 위에서 판단해야 될 사람은 각각의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이거는 골짜기에서 보느냐 산 허리에서 보느냐 산 정상에서 보느냐의 차이하고 같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건 맞는데 예. 외압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압이 얘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걸 외압이라고 느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옛날에 크라운제가 영업사원 할 때 위에서 뭐라 그러면 잭소리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그때는 막 깃방매도 맞으면서 댕겼어요. 군대도 아닌데. 지금 같으면 큰일 나, 그 정도면. 근데 지금은 이제 말이 좀 편해지니까 말을 막 떠들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떠들게 되는 경향이. 근데 그 외압이라고 느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조직 관리가 잘못됐다는 그 생각이에요. 조직 관리가 잘 됐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뭔가 소통이 안 됐던지, 조직 관리 잘못됐던지, 그거지, 뭐. 그거는 결국은 그 조직의 지도자의 문제죠, 그게. 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돌아갈 테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그러니까 그걸 까댄 것 자체는 참 용기는 가상한데, 시야가 너무 작은 시야를 가지고 너무 큰 거에다 들이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삼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직, 간극, 유곡을 말한다. 평화스럽고 안락할 때에는 정직을 중시하고, 강하고 굴복하지 않을 때에는 간극을 중시하고, 화합할 때는 유곡을 중시한다. 침잠할 때는 강으로서 극복하고, 높고 밝음에는 유로서 극복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 임금 그 이름 보면 조종 있잖아요. 조가 붙으면 좀 강력하거나 환란을 당했던 임금이고, 종이 붙으면 좀 문치를 했거나 평화로울 때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아주 최고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조선의 입장에 봐서는 태종이 최고죠. 태종이 싹 판을 갈아놨으니까 세종이 생긴 거지. 그죠? 태종이 판을 그렇게 안 갈아놨으면 500년이 갈 수가 없었죠. 예. 다음 또 반란이. 그럼요. 지금 보면은 아주 나쁜 짓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왕은 복을 내릴 수 있고, 위엄을 보여줄 수 있고,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공무원 조직에서, 이래 보면, 공무원, 이제 조직에 보면은, 공무원 제천도 한 1000여 명 넘는다 그래요? 그래도 모든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제천시장. 제천시장 되게 기분 나빠요. 딱지가 꼭 제천시장 이름으로 날라와. 그 시장 한 대가 좀 따져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 그죠? 시장 명의로 왔으니까, 야, 시장 한 대가 좀 따져봐야 되겠어. 시장은 알지도 못할 걸, 그거. 예.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자기가 했다고 우기면 이거 조직이 망가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하가 복을 내리거나, 위엄을 보이거나, 성찬을 받는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 명의로 대통령 명의로 모두 나가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나서서, 엊그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잠깐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전방에 가는데, 비서실장이 뭐 껐다 됐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죠? 이거 큰일 날 짓이다, 이거. 큰일 날 짓이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피해가 자기 집에 미치고, 그 흉함이 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다. 관리들이 정사를 그르치게 되면 백성들이 왕에게 외람된 태도로 나와 과오를 범할 것이다. 요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요새 나오는 그 얘기고 그 얘기죠. 요새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아닌데 이걸 왜 배워요? 각자 조직에서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지도자고, 그죠? 사람들이 갑이 돼봤으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갑을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야. 나보다 아래에 있는 우리 집 애들은 전부 나한테 을이지 뭐. 내가 갑이거든. 나오면 내가 을이지만 갑을 관계는 그래요. 계의라는 거요. 요건 뭐냐 하면은 판단하는 겁니다. 복과 서에 점을 치는 사람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복서에 점을 치는 사람들은 비용, 갬, 안개, 맑음, 흐림 뒤 맑음, 그 다음에 정깨, 획깨, 요렇게 예보를 합니다. 여기서 비갬 요건 뭐냐면 기륭회린 요 얘기입니다. 지금 기륭회린. 네, 기륭회린.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7개로 나누어 놨어요. 7가지로. 이 7가지 예보는 복점에 의한 것이 5가지, 서점에 의한 것이 2가지로서 이러한 점은
변화하는 현상을 미루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역이 요즘 말로 하면 기상청이고 삼성경제연구소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공부해보지만 여기서 뭐 짤짤이 흔들어가지고 뭐 하는 얘기 없어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시 똑같죠. 기상청도 못 맞춰가지고 맨날 욕먹잖아요. 때만 되면 욕먹잖아. 예. 경제연구소? 뭐 내년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놓고는 얼마 안 있다 보면 뭐 상황이 달라져서 뭐 수정합니다 하고서 상황이 달라질 것까지 짚어야지 그러면. 못 짚어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새 빅데이터 활용이 저는 대단히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빅데이터가 예, 그 사회적 현상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직접적이지 않은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이상 징후나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간 다 됐네. 읽던 거나 읽고 끝낼게요. 근데 읽던 게 많다. 조금 더 해요. 예, 복점과 서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명에 점을 치게 되는 경우 왕은 3사람이 점을 쳤다면 그중 2사람이 점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왕에게 큰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물어보고, 처음에요, 스스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고, 귀족이나 관리에게 물어보고, 백성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여기서 점치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 스스로 생각하고, 담당하는 관리에게 물어보고, 여론 들어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지금으로 치자면 석박사들, 연구소에 석박사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 상황을 분석해서 내라고 말해라. 그거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왕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서의 점이 좋다고 하고, 귀족의 관리가 좋다고 하고, 백성들까지 좋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대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최고다.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지금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동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왕은 안락할 것이고 자손들은 번창할 것이다. 귀족과 관리들이 좋다고 하고 복서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백성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길할 것이다. 요건 뭐냐 하면 집행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은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이 지배받아야 될 사람이나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다른 게 한다면 그런 소리죠. 한다면.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은, 그죠?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설령 안 들더라도 백성들한테 달지 않은 걸 주더라도 길게 보면 그게 옳다. 데이터 분석한 게 옳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백성이 좋다고 하고 복서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왕과 귀족과 관리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길할 것이다. 백성이 좋아하고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거는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분석의 결과가 나오면 왕과 귀족과 관리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왕이 좋다고 하고 복의 점이 좋다고 하는데 서의 점과 귀족 관리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내적인 일에는 기라나 외적인 일에는 흉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요 복과 서 얘기하는데 요거는 전문가 중에 이견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전문가 중에 이견이 생겼다. 복서의 점이 함께 사람들을 거역할 경우 조용하면 길하고 움직이면 흉하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실행을 하면 작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이거는 잘못되는 길이다. 포퓰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죠, 지금. 포퓰리즘에 가는 얘기들. 실제 해줄 수 없는데, 우리나라 보험제도요. 해줄 수 없는 걸 해준다라고 지금 뭐 언제 가면 망한다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거 꼬시려고 터무니없이 해줬단 말이야. 터무니없이 해줬는데 그 터무니없이 할 적에 아마 전문가들 다 알았을 거라고, 그거.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 이걸 관철시킬 입장에서는 뭔가 좀 꼬시는 장치가 있어. 네가 100원 내면 나중에 1000원 받을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거 기한 끝까지 가면 망하는 거지, 뭐. 중간에 가다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요즘 얘기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요거 지금 9번째가 끝입니다. 요거만 읽고. 서징. 요거 주변의 상황. 비, 맑음, 따뜻함, 추움, 바람 및 계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5가지 날씨의 변화가 알맞게 조화를 이루면 모든 초목이 무성할 것이다. 5가지 날씨의 변화가 어느 한 가지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도 흉하고 어느 한 가지 현상만 나타나지 않아도 흉한 것이다. 그렇죠. 열흘 동안 가물어도 비가 안 와도 가문 거고 열흘 동안 비가 와도 싫고 장마가 콱 쏟아져도 싫고 그 얘기죠. 왕은 해를, 귀족과 관리는 달을, 낮은 관리는 날을 관찰해야 한다. 해와 달과 날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계절의 순환이 순조로우면 모든 곡식이 잘 여물고 선정이 이루어지며 백성들이 활동적이고 국가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왕은 큰 틀에서, 관리는 중간 관리자로서, 밑에 실무자는 그때그때 일을, 요건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일을. 이러면 이 세 가지 주체가, 지도자와 관리자와 실무자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일은 잘 추진될 거고, 그 중에서 뭐가 삐그덕거리면은 일은 산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백성들은 별과 같으며 별은 바람과 비를 좋아한다. 해와 달의 운행은 겨울과 여름을 있게 하고 달이 별을 따름으로써 바람과 비를 생기게 한다. 예, 백성들은 바람과 비를 좋아한다. 요거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의 은택을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를.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오복과 육국은, 오복은 오래 사는 것, 부자인 것, 건강한 것, 남한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란 말 듣는 거, 유호덕이요. 살 만큼 살고 죽는 것. 잘못 육국은 횡사, 비명행사라 그래. 요절, 질병, 근심, 빈곤, 악함, 약함. 지금도 봐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 요게 지금 뭐냐 하면 홍범구주 내용입니다. 홍범구주. 홍범구주, 요렇게 정리하기도 처음인 것 같은데. 홍범구주. 예. 그 다음에 주역에서 본 얘기 나오네요. 그죠? 주역, 가인께에 나오는 얘기죠. 가인께. 부부, 자자, 궁긋이 가인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